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CAT 1급 2022년 3월 12일 2교시 이제 마지막 영상이죠. 세 번째 모델링 문제 5, 6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형상부터 좀 제대로 보고 갈까요? 자, 일단 형상을 봤는데 이제 두 개의 형태네요. 딱 두 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형태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평면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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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요. 제가 이제 또 반 그렸다 그쵸? 또 반 그렸으면 여러분들 딱 알겠죠? 여기 또 알이 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저거를 로프트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로프트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로프트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사이드에 있는 이 곡률 R95랑 R123 이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사이드에 있는 얘를 그려줘야 돼요. 얘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프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 원의 직경과 이쪽 원의 직경과 이쪽 원의 직경을 그려가지고 걔를 이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 곡률을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얘를 그려야 한다면 차라리 얘 하나만 그리는 이 원들 안 그리고 여기 있는 원들 안 그리고 이거 어차피 그리면 이거 단면 절반 하나만 그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차피 저 부분 곡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릴 거 그냥 절반을 그려서 리벌브로 돌리면 된다. 그래서 이게 우측 좌측에 있는 형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잘린 거는 이제 여기 있는 형상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작잖아요. 이게 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건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쪽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건 이제 결국은 이제 우측에 있는 형상을 이제 만들어서 합치면 되는 거고 우측에 있는 형상을 딱 보면은 이제 이 문제 만드는 사람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그릴지 어떤 형태를 그릴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형태를 그릴 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도형에다가 그 시험 문제에서 좀 물어봐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섞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도형 생각해내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도대체 이게 CAT로 했을 때 2019년부터 대체 몇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생각나는 형태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에서 뭐가 좋은 거 없느라고 찾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봐도 우유곽 모양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우유곽 모양 만들었다. 그래서 우유곽 모양을 만들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삼각뿔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그쵸? 삼각뿔 형태를 만들어 준 거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삼각뿔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삼각뿔 형태는 잘 파주면 되는 거고, 그쵸? 잘 파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우유곽 하단에 이제 요렇게 요 파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간혹가다 요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20에 20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 바뀌지 않고 고스란히 있는데 요게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20이고 여기서 20이다 그러면 이거 100% 45도입니다. 45도 각도로 그냥 쭉 저 형태가 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내주면 될 거다. 뭐 이제 한 가지 방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안쪽에 요거 파주는 거의 방식인데 이 삼각형을 그리고 이제 여기 점 하나 찍어가지고 로프트로 처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얘를 쭉 돌출시켜서 이 경사로 자른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건 로프트로 처리한다고 굳이 잘못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를 사선을 자르는 방식이 굳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둘 다 작업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 가닥은 잡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모델링을 합시다.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새로운 작업창을 띄우고요. 자, 모드는 당연히 꺼주고. 자,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평면에서 보이는 이 절반을 그릴 거예요. 절반을 그리고 어차피 우유곽도 평면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마침 평면이다 보니까 나중에 3D 로테이트로 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평면에서 다 그리고 갑시다. 평면에서 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X라인 해서 한 점 잡고 수직선, 수평선 하고요. 일단 저는 요 좌측에 있는 요 형태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보면은 이제 원이 제일 작은 게 요 안쪽에 사이에 있는 거겠죠? 사이에 있는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사이즈 원이 이제 이쪽일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이, 이쪽일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서 바닥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식으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중간 사이즈가 먼저 나와 있는 38. 옵셋 38. 그렇죠? 중간 사이즈가 먼저 이렇게 나와주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39만큼 올라가야죠. 39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옵셋 39. 그쵸? 39만큼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서의 이 39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의 반지름이 31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옵셋 31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하단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절반 필요하니까 중심에서 절반은 이렇게 컷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이선의 가장 끝은 요선 끝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잘려요. 자,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이제 여기 길이가 반지름을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R 123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요번 달, 그러니까 3월 달 문제의 특징을 보면은, 아크 명령을 제대로 쓰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 특성상, 아크 명령을 잘 다루나? 아크 명령을 모르면 콤파스의 원리라도 이용해봐. 뭐 그런 개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 아크 명령을 잘 사용을 못 하시면 이제 그리기가 좀 난해해지는 거죠. 어쨌든 아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반시계 되니까 시작점은 여기가 돼야 될 때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끝점이고 반지름이 123인 조건을 가지고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아크 A 엔터. 자, 여기가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써야 되니까 E 엔터, 엔드 끝점 먼저 입력하고 끝점 지정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입력해야 되니까 R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반지름을 123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그려지는 거죠. 아크 명령을 잘 모르면 이제 못 그린다 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아크 명령을 잘 못 쓰신다라고 하면 못한다. 그럼 아크 명령을 잘 못 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캐드를 잘 못 다룬다. 그러니까 난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느껴야지. 치사하게 아크 명령 써가지고 저렇게 그리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불평을 하는 학생이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 일부 강사들은 강사 때려치세요. 그런 마인드로 학생들 가르칠 거면 강사 때려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56, 옵셋 56.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절반만 남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50이네요. 옵셋 5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는 도저히 아크 명령 적응 안 돼. 도저히 못해 먹겠어. 라고 한다면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좀 수작업적인 방법을 이제 하자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서클. 자, 이 점에서 95. 반지름 95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이 점에서도 반지름 95예요. 그리고 서클. 자, 요 교차점에서 반지름 95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콤파스의 원리죠. 근데 아크 명령에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이용하면 저거를 좀 편하게 처리해 준다라는 장점을 갖는 거죠. 아크, 시작점, 여기, 그 다음에 E, 엔터, 끝점, 여기, 그 다음에 R, 엔터. 자, 제가 자꾸 이게 선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꾸 마우스로 움직여 선이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반지름을 입력하잖아요. 이게 헤드 좀 버그 비슷한 건데, 선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반지름을 입력하면 시작점, 끝점 반지름을 입력해도 호가 안 그려져요. 예, 그런 희한한 특성이 있더라고. 이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호가 보이는 상태에서 반지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95.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절반이 다 그려졌죠. 자, 그럼 이제 얘 지우고 델리트. 자, 조인으로 합쳐줄게요. 조인으로. 자, 전부 다 엔터 합쳐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이거 돌려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좌측에 있는 형태는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우육각 모양 이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은 높이랑 그런 것들은 얘랑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는 XL. 자, 요 가운데 있는 수직선에서 가운데 있는 수직선에서 무브. 어차피 지워야 되니까 무브로 갈게요. 무브로 74mm만큼 가서 있다라는 거죠. 중심. 이게 우육각의 중심이죠? 중심이 74mm 정도 떨어져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16, 폭이 16, 그쵸? 그 다음에 얘 밑에는 66이네요. 그러면 이제 밑에부터 할까요? 옵셋 33. 33. 이렇게 오고요. 이제 아래쪽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육각의 아래쪽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23이라고, 그쵸? 바닥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이니까 옵셋 8이죠. 8해서 8. 이거 절반 그리고 미러로 처리해도 돼요. 근데 저는 미러로 처리하기에는 양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냥 미러 처리 안 하고요. 양쪽을 동시에 그려버립니다. 뭐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3mm만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옵셋 23. 그렇죠? 옵셋 23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 이제 여기 23mm 내려온 요 점에서 뭐예요? 각도가 98이죠. 98. 98이니까 이제 98의 절반이 돼야겠죠. 절반이 되려면 이제 49가 되겠네요. 49니까 49도. 요 수직선으로부터 49도예요. 수직선으로부터. 그래서 XL 앵글 R 참조 얘가 0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49.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각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쪽 하려면은 이제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이거 트림도 어차피 해야 되고 트림도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얘는 미러로 가는 게 나아요. 얘는 미러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미러로 넘겨주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꼭 미러가 필요한 순간에는 미러로 해주는 게 낫겠죠. 트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트림에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아예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우육각의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얘도 필요해요. 얘도 필요해요. 얘도 필요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값이 8이잖아요. 그러면 폭 떨어져 있는 간격이 8이니까 옵셋 8을 해준단 말이에요. 8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딱 만나야 돼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EX 여기까지 연장을 해줘요. 양쪽을 다.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는 선이 어디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일단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짐작하는 게 이럴 거예요. 여기 치수 안 나왔으니까 여기랑 여기. 근데 그건 짐작이고 그거를 확신을 가지려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우측면들을. 그래서 그 삼각형이 표현된 게 이제 요건데
요 사선의 끝이 뭐냐면 요 제일 바닥선, 요 선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여기 있는 요 수직하게 올라와 있는 녹색의 모서리선, 외형선으로 표현된 모서리선하고 딱 만나는 끝점이다. 아, 그래서 얘랑은 같은 높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요 바깥에 있는 형태가 하나 필요하고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삼각뿔 형태로 파내야 되니까 이제 이 형태도 필요한 거죠. 이 형태를 하고 여기 끝에다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로프트를 하든 아니면 이 형태로 돌출을 쫙 한 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자르든 그건 이제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돼서 합쳐주는 건 조인 해가지고 우유곽 우유곽 전체를 폴리라인으로 합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인 해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삼각형을 하나 합쳐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링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래 놓고, 자, 톱에, 뷰큐브에 톱에 우측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딱 클릭을 해서 등각으로 돌려줄게요. 자, 제일 쉬운 거는 얘죠. 얘는 그냥 리볼버 한 번이면 끝나요. 그래서 REV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를 첫 번째 찍냐 아니면 여기를 첫 번째 찍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왜? 360도를 뺑 돌릴 거니까 마음 편하게 아무데나 첫 번째, 두 번째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한 방이면 360도가 다 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좌측에 있는 애는 끝났고요. 자, 얘는 돌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면 지금 요거 그려져 있는 높이가 어디냐면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이에요. 뭐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저걸 이제 어차피 저것도 대칭이니까 반만해서 밀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양쪽 다 돌출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이제 미러가 한번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대칭으로 돼 있는데 얘를 추가적으로 또 모델링 하려면 그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미러가 한번 들어가주는 개념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여기 위아래로 미러를 하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XY 평면상에서의 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2D 미러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3D 미러를 쓰느냐? 근데 3D 미러는 진짜 개념이 명확하신 분 빼곤 거의 못 써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3D 작업을 할 때 2D 미러를 쓰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게 뭐 3D 미러를 뭐 쓸 줄 알면은 되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2D 미러가 더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3D 미러를 쓰는 게 좀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은 UCS를 전환을 해서 UCS만 2D 미러는 UCS만 전환해주면 3D에서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UCS를 전환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절반만 갈게요. 절반만. 자, 절반만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86이잖아요. 86이니까 43이죠. 그러니까 이 XT를 해주고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을 해요. 둘 다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쳐요. 그리고 43mm를 돌출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위로만 이제 절반을 돌출을 한 거예요. 돌출을 한 거고 여기서 일단은 얘를 빼주는데 이 형태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16mm니까 지금 절반이니까 여기서 8mm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라인 자, 여기서 위로 8mm를 올려요. 그 선을 그려요. 라인으로 8mm짜리 선을 이렇게 짧게 그려준 거예요. 그려주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선을 그려주면 이 선의 끝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끝점과 여기 중간점이 나오잖아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슬라이스로 잘라요. 누구를? 얘를.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요 끝점 있는 데다가 포인트로 점을 하나 찍어준 다음에 얘는 돌출을 하지 그러면 이제 얘를 미리 돌출하면 안 되겠죠. 저는 같이 돌출해버려요. 돌출하지 말고 이 처음에 돌출을 할 때 얘만 돌출을 해가지고 로프트로 하실 분은
요 바깥에 있는 얘만 돌출하고 여기는 무브로 여기까지 올려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점을 찍어가지고 두 개를 이어서 로프트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건 이제 제 스타일,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의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저거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찍으신 거를 보면은 거기에 저거 로프트로 처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SL 해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선으로 자르고자 하는 사선은 기본 XY 평면상에서 그려지는 사선이 아니고 YZ 평면상에 그려지는 사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점 슬라이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그쵸? 엔터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3점 슬라이스로 넘어간 다음에 자, 이 선의 끝점 아까 요 위로 올라오면 저 그려놓은 끝점이 딱 있겠죠? 자, 끝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중간점을 딱 찍어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잘라 나갈 겁니다. 클릭을 해주고 어디를 남길 거예요? 삼각형의 이쪽 부분을 남길 거예요. 해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라면 이제 이렇게 잘라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요 위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점을 찍어서 둘 사이를 로프트로 처리를 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프트 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점이랑 했을 때 요 사이가 곡선이 안 되도록 반드시 옵션에 들어가서 직선 보관을 선택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절반만 그래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자, 저 부분은 그냥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그릴게요. 다이렉트로. 반만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라인에서 자, 요 끝점에서 이제 위로 가는데 일단 24를 가죠. 24. 24인데 절반이니까 10이죠. 12를 갔어요. 12를 가고 거기서 11을 더 갑니다. 11. 그렇죠. 11을 더 가요. 그리고 이제 ESC. 자, 그리고 이제 요 선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CO 카피. 자, 카피해서 엔터. 자, 찍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높이가 얼마냐? 20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절반 그린 거, 12짜리 그린 거, 요거 그린 거를 여기로 20을 한 거니까 여기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그릴 때 여기 10이 온 다음에 11만큼 더 갔잖아요. 그렇죠? 더 가니까 이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이으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여기랑 여기를 이으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요 모양을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예요? 이거를 조인으로 합치는 것보다는 이제 REG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 XY 평면상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3D 폴리라인으로 합쳐지는데 3D 폴리라인으로 합쳐도 상관은 없어요.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찜찜하게 생각을 해요. 3D 폴리라인 합치면 2D 폴리라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저런 경우에는 REG, 리전으로 합쳐서 면을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냥 조인으로 합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자, 제가 말했을 때 여기 45도로 간다 그랬죠. 45도 간다는 얘기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높이가 20이니까 이걸 해주면 돼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죠? 지금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반대 방향으로 쭉 당겨서 20. 지금 여기 딱 클릭해 보면 20mm만큼 여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주면 되냐? EXT 돌출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엔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여기서 뭐냐면 디렉션이에요. 디렉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D 하고 이 점이 여기 만들어준 끝점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대각으로 쭉 돌출이 되죠.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대각으로 쭉 가면서. 그래서 여기가 딱 45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빼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절반 만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절반 만들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걸 해주면 이제 일단 서브트랙트로 뺄게요. SU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유곽 요 본체에서 엔터. 자, 이 형태를 그리고 이 형태를 이 두 형태를 모두 빼겠습니다. 엔터.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절반을 넘기면 되죠. 절반을 넘기는데 위아래기 때문에 그냥 미러로는 못 넘겨요. 못 넘기고 이제 이거를 3D에서 사용하는 미러 3D MIRR5R 3D 그렇죠? 미러 3D를 하게 되면 미러 3D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결정을 지으면 돼요. 뭘 가지고 할 거냐, 뭘 가지고 할 거냐인데 가장 편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위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위아래로 가는 거면 지금 XY 평면이 기준이 되거든요. XY 평면. 이거를 잡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요 중앙선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중앙선 있는 데를 딱 찍어요. 그렇죠? 중앙선 있는 데를 찍고, 그 다음에, 원본 소스 지울 거냐? 근데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N인 상태로 엔터를 땅 쳐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면이 어느 평면이냐, 거울면이 어느 평면이냐를 잘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XY 평면을 기준으로 거울면이니까 하고 그 거울면이 놓일 위치를 딱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을 하면 이제 미러 3D 같은 이제 3차원에 사용할 수 있는 미러 명령을 쓰면 되는데 난 저거 도저히 너무 어려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뭔 개념인지 난 지금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게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공부하시면 되는데 도저히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2D의 미러를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UCS를 바꿔줘야 됩니다. UCS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미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즉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가 2D 평면이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가 2D 평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 UCS를 이 상황이 평면이 되는 UCS를 만들어주든가, 이 상황이 평면이 되는 UCS를 만들어주든가, 이 상황이 평면이 되는 UCS를 만들면은 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그쵸? X, 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가 X축이고, 그쵸? 이게 X. 지금 Z축이, 현재 Z축이 Y축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기준으로 갈게요. 자, 요 점이 원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럼 지금 요 면이 XY 평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러를 적용하면 요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2D 미러, MI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그쵸? 그리고는 엔터 쳐가지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UCS를 변경을 해서 2D 미러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찌됐든 간에 둘 중에 한 가지의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2D 미러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UCS를 변환해서 내가 3D에서 미러를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UCS 변환 없이 다이렉트로 3D 미러 3D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러 3D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미러 3D까지 알고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저도 미러 3D를 쓸 줄 알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UCS를 바꾸고 2D 미러를 쓰는 걸 더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미러 3D를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서는. 그건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거고, 자, UCS 엔터 해서, 자, 원래대로 돌리고 UCS는,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합쳐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UNI, 요 유니온으로, 자, 얘랑 전부 합쳐서 엔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불필요한 선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그런 게 좀 걸리적거리면 이제 무브 해가지고 한쪽으로 얘 빼놓고, 쓸데없는 선들은 선택해서 이제 델리트 지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정답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모서리를 찍어가지고 정확한 등각으로 바라보고 3P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끝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삼각형이 요 끝점이네요. 자, 그리고 ESC.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정답창을 띄워서 li 리스트, 자 여기 3D 폴리라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와가지고 랭스 229.5452 229.5452 정확하네요. 자 그리고 ESC 눌러서 명령 끝내고 그 다음에 VOLUME 볼륨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자 보시면 볼륨 869808 5658 869808 5658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3월 10일 2교시에 치러졌던 CAT 1급 프리 문제 프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